아직 그걸 내가 어떻게 공략에 따라서 이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가 몇백이 아니라 내 급여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타감분을 저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강추하고 싶어요.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네. 휴일인데도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또 열정이 있으시다는 이야기겠죠. 어때? 저는 근데 여태까지 직장생활 다닐 때도 그랬고요. 개인 사업 할 때도 그랬고요. 주로 초창기에는 주로 빨간 날 파란 날 그냥 거의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일을 너무 즐겨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업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너무나 제가 가족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서부터 일요일만큼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쉬자. 그래서 지금 일요일만 쉬고 있고요. 나머지 웬만한 날은 주로 나와서 즐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즐겁다고 표현하는 네. 감동입니다. 사실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서 대표님의 스토리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한 거의 4,000명 가까운 영업 가족의 많이 드셨죠. 영업 가족의 이제 수장이신데 네. 처음부터 사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전혀 아니죠. 네, 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지 스토리를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공과대를 졸업했습니다. 공과대를 졸업해서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때 63빌딩이 보였어요. 그래서 63빌딩이라는 곳에 근무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졸업할 때 당시에는 직장 취직이 워낙 잘 돼서 그때는 서너 개 직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그때 두산그룹이죠. 거기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3학년 때 직장을 벌써 결정돼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추천서가 들어왔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아니 보험회사에서 왜 공과대 추천서를 받을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화재 특정 업무부라는 곳에서 현장 실사할 수 있는 위험관리과 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쪽과 그 건축 쪽과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고 서류를 내게 됐고 다행히 이제 면접이 통과가 돼서 보험회사와 몇 군데 공장과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일단 보험회사는 서울에 근무했었고 야 내가 동경했던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빌딩 63빌딩이었거든요. 63빌딩 근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봉이 공장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한번 입사해도 정말 내 인생에 좀 새로운 멋진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험회사 처음 입사했고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너무 재미나게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나게 일을 했고 유형관리과에서 일을 해서 현장 전국 출장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갔던 게 이제 손해사정과라고 불나거나 뭐 손해입으면 보상을 책정해서 주는. 그리고 제가 또 운이 좋게도 그 그룹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룹 비서실에 매일 6시 출근해서 뭐 밤늦게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많은 걸 배웠고 지금 운이 좋다는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는 영업으로 처음 발령날 때는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제가 운이 좋게 영업으로 발령나서 영업이 제 체질이란 걸 정말 그때 알기 시작했고 너무나 좋은 성과를 내서 연도대상에서 제가 340개 점포 중에서 2등을 해서 금상도 탔고 원래 중간 156등을 받아서 제가 1년 만에 2등을 끌어올렸고요. 그때 신들린 듯이 너무나 영업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IMF 시절인데 그 어려움도 좀 모르고 너무너무 재미나게 일을 했고 영업의 매력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서 이제 중책, 그때 당시에 신채널 팀장이라는 중책을 주어서 기존 방식 말고 새로운 영업 방식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직장생활로서 제가 향후에 뒤에 정년퇴임하는 모습의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운이 좋거나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임원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임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보니까 거의 임시직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어라 회사를 키우는데 막상 퇴직할 때는 그게 내일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10년, 20년 월급쟁이로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사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이왕이면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도 내일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내일에 따른 어떠한 그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성과로 인해서 사업이 아마 매우 보람 있는
큰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 보람을 느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였죠. GA라는 곳을 이제 창업을 했고 그때 제너럴 에이전시라는 GA가 완전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속 시장이 99%, 한 개사만 하고 영업을 했던 사람이 99%였고 1%가 이제 50만 명, 5천 명도 안 됐는데 GA의 초창기에 제가 잘 스타트한 거죠. 운이 매우 좋은 케이스죠. 선점하셨네요. 선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보험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건 아니었고요. 고객이 정말 현명해지고 똑똑해지셔서 한 개사의 상품 안내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고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거에는 이제 인터넷 발달과 휴대폰, 스마트폰의 발달과 검색 기능 발달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고객이 정말 비교를 원하시고 현명해지시다 보니까 한 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99%였는데 점점 여러 개사를 비교하는 GA라는 회사의 경쟁력이 점점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이 돼서 그런 사업이 커졌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인복도 정말 많았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00분이 되고 100분이 어느 순간 1000분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금 3000명이 되고 벌써 이제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점을 네. 한다고 다 성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키워가면서의 그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고 어려움이 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후배들이 가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상담을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상담을 요청하러 올 때 저는 가능하면은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권장을 하면서 대전제 조건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실패 확률이 통계적으로는 70에서 80%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기는 다 7, 80%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 성공의 확률을 높게 두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20년째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한 5년, 6, 7년 후회됐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아니 안정적인 월급쟁이를 때려치고 내가 왜 사업을 시작을 했을까. 한 5, 6년 급여도 못 가져갔고요. 집안 생활비도 못 갖다 줬고요. 먹튀 당한 적도 있으신가요? 제가 먹지 많이 당했죠. 강남 아파트 한 2채 날렸죠. 저를 아끼던 임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제 과장이었을 때, 김 과장. 제가 막 엉덩이에 들썩들썩하는 거 아니까, 너 나가서 사업하면 안 돼. 네가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40이 되는 순간 사업을 시작해. 죄송하지만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임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이 많아서 그놈의 정 때문에 너 사업 말아먹어, 너. 그래서 너 절대 사업하면 안 돼. 그래서 마침 그 임원분이 저를 장점과 약점을 아시다 보니까 사업을 적극 말리셨는데, 제가 39에 사표 쓰고 나왔어요. 40 목전에. 항상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초기에 제가 처음에는 막 잘 나갔죠. 열심히 주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환경도 좋았고, 이 비교인적한 지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라서. 근데 어떤 규정과 체계가 업무가 서포트되기 전에 영업만 먼저 돌격합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뒤에 따라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나 돌격합을 하면서 각자의 그 영업가지 애로사항을 가늠하면 이제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역지사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상대방 입장, 역지사지 입장에 봤을 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틀이 안 갇힌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공감이 되고 근사당이 안 되는 게 공감이 되고 이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한지 공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 5년, 7년 정도는 먹튀도 너무 많이 당했고요. 요즘 시세로 강남 아파트 한 2채 날렸습니다. 야, 예. 진짜 많이 네. 뭔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최근에 10년 전서부터는 이제 규정집을 딱 만들어서 제가 직원을 지시를 했어요. 야, 이 규정에 내가 다르게 지시를 하면 절대 말려야 돼. 우리는 규정대로 움직여야 되고 정말 불합리하게 있다는 규정에 이걸 넣자. 그래서 규정대로 최대한 그래야지 형평성 원칙도 많고 공평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규정을 좀 더 영업까지 유하게 만들어서 영업까지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먹튀를 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규정을 잘 정비하셨네요. 네, 정비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몇 명에서 몇 명이 될 때 가장 어렵고 힘드셨나요? 저는 1명에서 10명 힘들었어요. 3,000명에서 4,000명은 오히려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1000명에서 2000명도 안 힘들었고요. 네. 2000명, 3000명도 안 힘들었어요. 갈수록 이게 더 지금은 벌써 4000명, 5000명, 6000명이 딱 벌써 예상이 돼요. 힘들지 않아요. 계획대로 가면 돼요. 근데 처음에 1명부터 10명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사무실을 이제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뭐랄까
의욕을 가지고 그 10년 동안 잘 나가던 회사에서 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임원 달 거야 라는 그런 뭐 과천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연대 대상도 탔고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제일 좋은 보직을 맡고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사표를 호기 있게 딱 내서 나왔는데 정말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또 중간에 제가 강제로 퇴사를 하다 보니까 희망퇴직금이 빵원이에요. 아이고. 퇴직금도 못 받고 제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배우자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니 집에 생활비를 몇 년 동안 못 가다 줄 수도 있어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할지도 모르니 현재 있는 집 아파트 명의는 당신으로 해줄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슨 문제 생겨도 나 혼자 문제여서 끝낼 거야. 집에는 이제 최소한의 아파트도 있고 그럴 거야 라고 이제 확실히 선을 그어주고 네, 선을 단도리 긋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사무실을 그때 당시 실평수를 한 30평대로 구했거든요. 아침에 총무 1명, 영업가수 1명 저.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썰렁해. 그리고 이제 비싼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사물 청소를 제가 매일 제가 해야 돼요. 화장 청소 제가 해야 되고요. 쓰레기통 제가 3년 동안 비웠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횡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만들자. 그때 목표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명씩은 무조건 모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했죠. 그리고 한 분이 누가 올 때마다 정말 10명, 100명 앉은 것좀 제가 사업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두 분씩 입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5명이 되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조회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인석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 그림이 나오네요.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10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사무책상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바글바글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10명 되기 전까지는 제가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매일 생과일을 제가 갈아다 먹였고요. 생과일 갈아 먹일 때 잔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기억나는 게 키였던 것 같아. 키를 많이 갈면 씨가 갈려서 쓴맛이 나요. 네. 씨가 안 갈리게 갈고 요구르트를 넣어서 배합을 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다 갖다 드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계약하시라고 막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이 네, 있으셨군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4,000명 인원을 잘 이렇게 더 모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성공 요소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기에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항상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초심만 잃지 않는다라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어떤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저는 인생을 모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한 분의 인생이 저한테 온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저와 같이 일하시면서 이분이 어떤 그런 소득을 통해서 그 가족의 생활, 생계가 확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의 무거움은 정말 크거든요. 지금도 무게로 인하여 이 주말에도 연휴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의 4,000명 가까운 식구들이 어떤 방향 나가냐에 따라서 또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생계까지 해서 거의 10,000명 이상의 행복에 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무게가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보험으로 이제 사업을 네.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딱 하나의 조언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의 좋은 가지고 안 되고요. 두세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저는 특히 젊은 분들한테 권장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직장 생활이라든가 계획된 안주된 삶보다는 이왕 세상 사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자기의 그 주도적인 뭔가 그런 피동적인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정말 기쁘지도 않는 일을 하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일을 하는 그러한 직장이나 그러한 삶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좀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자기의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사업 그래서 정말 이왕이면 또 백만장자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경쟁 자유에 빨리 도전을 해서 30, 40대에 이 멋진 성과가 엄청난 보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보상이 본인의 미래 노후의 삶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의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한 고정적인 틀에 있는 직장 생활보다는 이 보험 쪽, 뭐 보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자기가 관심 있고 취미가 있고 재능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하시고요. 제가 보험을 권장한 이유는 돈이 안 들어도 돼요.
모든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7-80%인데 이 보험 사업은 무자본으로도 가능하고요. 아주 작은 돈으로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내가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저도 그런 역경이 크게 많이 왔었고요.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다 보니까 내 노력과 내 몸과 건강한 몸과 정말 그 튼튼한 신체와 좋은 정신, 이런 도전한 마음, 열정 이런 거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사업보다도 그 어느 월급쟁이보다도 어느 억대 연봉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과 보상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왜? 보험은 뗄래 뗄 수가 없거든요. 보험 없이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가입 가구도 보통 안 든 사람은 다 보험 들었어요. 다만 제대로 든 사람은 정말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완전히 그 레드오션 시장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에 따라서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젊고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물론 우리가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들 정말 잘한 분 너무 많으신데 또 그 중에서는 한 계산만 가지고 보장부선 해드렸거나 아니면 전문 지식 없이 아는 인맥으로 연구를 했다거나 그래서 제대로 보험 안 든 집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아직 그걸 내가 어떻게 공략에 따라서 이 레드오션이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가 몇백이 아니라 내 급여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타감분을 저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강추하고 싶어요. 아마 대표님께 네. 연락을 드리면 더 좋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네.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죽어라 일할 사람. 목숨 걸고 일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백만장자에 빨리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이러한 그런 열정이 패기가 넘치는 이런 분들은 정말 대환영이죠. 그리고 그분들 그 성과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동아 화재 아, 바닥에서 네, 맞아요. 이 4,000명의 수장이 되기까지 스토리를 잘 네. 알려주셨는데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도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마 보험으로 많은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스토리 이렇게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